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김혜란이라고 합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만들어 본 친구 손 들어 보세요. 그런데도 오셨어요. 정말 멋진 어린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배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요?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배 만드는 솜씨는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크고 무거운 배는 어떻게 물 위에 뜰 수 있을까요? 친구 이야기해 볼까요? 물의 힘 때문이에요. 오늘 그 까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배를 만들어 볼까요? 네. 여러분들 책상 위에 일회용 비닐 장갑이 있을 거예요. 이 비닐 장갑을 손에 끼고 수조에다 담그면은 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손이 차갑다. 물에 젖지 않는다. 이거 빼고. 네, 저기 친구 이야기해 볼까요? 물에 떠요. 손이 물에 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장갑을 끼고 물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손을 담궈 보세요. 네, 지금 모두 해보세요. 네, 다 넣어본 친구는 손을 뺍니다. 장갑을 벗으세요. 자, 젖은 것은 바구니 위에, 걸레 위에 올려주세요.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2학년 친구 이야기해 볼까요? 네. 비닐 장갑이 납작했는데 물에 들어가니까 비닐 장갑이 손에 달라붙는 거. 우리 다 같이 손뼉 한번 쳐줍시다. 네. 비닐 장갑이 손에 달라붙었어요. 또. 네, 이야기해 볼까요?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색깔이 바뀌었나요? 물속에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기 검은색 티 입은 어린이. 손에 넣으니 어떠한 막 같은 게 생겼어요. 막 같은 것이 생겼어요. 네, 좋습니다. 자, 비닐 장갑이 손에 들러붙기도 하고 물이 손을 미는 것 같은 느낌 느꼈나요? 네. 물은 줄줄 흐르는 성질 있죠? 또 물은 공기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손의 양사방에서 손을 밀어요. 물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을 수압이라고 해요. 이 수압은 배의 무게를 적게 나가게도 해줍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실험을 통해서. 어떤 실험? 무게가 적게 나간다고 했으니까 무게를 재어보는 실험을 하면 되겠죠? 그런 것 같나요? 여러분들 4학년이 많은데 무게 재는 방법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용수철 저울로 물 밖과 물 속에서 무게를 재볼 거예요. 어느 때 무게가 더 많이 나갈까?
물박 손 들어보세요. 아니야, 물 속에서 무게를 대면 더 많이 나갈 거야.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꼭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용수철 저울로 무게를 재볼까요? 네, 용수철 저울의 고리에 컵을 걸고 바깥에서 무게를 재어보고 또 물속에서 무게를 한번 재어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모든 별로 실험을 시작해 주세요. N으로 된 거 말고 그냥 숫자 150, 200 이런 부분을 읽어주세요. 컵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해서 무게를 재어주세요. 네, 충분히 잠기겠어. 네. 자, 무게를 다 졌나요?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과 같았나요? 어떤 때 무게가 더 많이 나갔나요? 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깥에서 재었을 때 무게가 더 많이 나갔나요?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물이 컵을 물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부력. 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없으면 배가 뜰 수 없습니다. 커다랗고 무거운 배가 그늘 바닥을 위로 밀어올리는 힘들의 힘 때문입니다. 이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 때문에 크고 무거운 배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책상 위에 알루미늄 포일이 3장씩 있을 거예요. 한 장은 반으로 접고 또 접고 꼭꼭 눌러서 최대한 6번 정도 접어주세요. 네, 꼭꼭 눌러주세요. 네, 최대한 작게 접어주세요. 더 접을 수 있는 친구들은 더 접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은 말고 구겨서 공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이 두 가지의 알루미늄 포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이게 더 무거워요? 그래요? 무게는 같아요. 왜? 처음에 만들기 전에 크기가 다 똑같았잖아요. 하나는 구겼고 하나는 접어서요. 그러면 무게가 같아요. 그러면 또 예상. 이것을 수조석의 물에 담궜을 때 어느 것이 물에 잘 뜰까요? 공 모양 손 들어보세요. 아니야, 네모 모양. 그러면 직접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물에 넣어 보세요. 자, 넣었으면은 그대로 두세요. 어떤 모양의 알루미늄 포일이 물에 더 잘 떴나요? 공 모양이 물에 더 잘 떴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것의 부피가 더 큰가요? 공 모양이 훨씬 더 부피가 커요. 이 공 모양의 알루미늄 포일 속에는 틈이 많아요. 공기가 들어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적게 나가요.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적게 나가면은 더 잘 뜨게 되는 거랍니다. 알겠나요? 네. 네. 자, 그러면 배는 보통 뭐로 만들어요? 네, 철과 같은 쇠로 만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가 물에 뜰까? 배는 어떻게 무게를 줄일 수 있을까요? 동그랗게 해서? 자, 쇳덩어리로 만들면 배는 그대로 물에 가라앉아요. 쇳덩어리는 물보다 무게가 약 8배나 더 무거워요. 그대로 하면 가라앉아요. 이 쇳덩이 속을 여기 나와 있는 배처럼 비워버리면은 배는 뜨게 되는 거예요. 가벼워지니까. 자, 우리 조상들이 아주 아득한 옛날에는 통나무로 배를 만들었어요. 통나무로 배를 만들 때 통나무 그대로 하면 위에 타고 가야 되겠죠? 네. 배를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요. 잘라서 통나무 속을 파내면 통나무의 무게를 줄일 수 있고 또 거기다가 물건도 실을 수 있어요. 그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통나무 배에서 그 다음에는 통나무를 엮어서 또 뗏목으로 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배의 사진이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모두 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같은 점을 한번 찾아볼까? 오, 이거 수준 높은 건 그예요. 자, 이야기해 볼까요? 물 위에 떠요. 물 위에 떠요. 그러면 우리가 배를 만들 건데 배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배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 첫째, 여러분들이 말했어요. 배는 물에 떠야 돼요. 두 번째, 물 위에 뜬 상태로 사람이나 물건을 실을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뭘까? 뭘까? 뜬 상태로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갖추어야 될 조건을 말할 수 있겠나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배를 만들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루미늄 포일로 나만의 배를 만들 자격증을 주겠습니다. 받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 디자이너가 되어서 나만의 배를 만들어 볼 건데 먼저 눈을 감아 보세요.
내가 어떤 모양의 배를 만들까 먼저 생각. 이제 눈을 뜨세요. 이것으로 만들 것인데 이것을 반으로 접어서 만들 거예요. 가위 필요 없어요. 나는 좀 더 작고 튼튼한 배를 만들 거야 하는 사람 더 접어도 돼요. 자, 나만의 배를 만들 건데 이것도 금속이에요. 그래서 날카로워요. 친구 앞에서 이렇게 하거나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때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바닥에서 나만의 배를 일단 만들어 봅니다. 자,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네. 조금 구겨져도 상관이 없어요. 네, 튼튼하고 안전한 배. 디자인도 멋진 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테이프로 붙이지 말고 그냥 구겨서만 하면 됩니다. 길고 안전하게.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한다고. 길고 짧은 것은 재봐야 한다고. 생각 속담. 자, 다 만든 친구는 물에 띄우고 모든 별 바구니에 있는 추를 하나씩 실어 보세요. 네, 무거운 거, 추가 두 가지 종류 있을 거예요. 10g짜리와 20g짜리가 있는데 20g짜리를 실어 봅니다. 오케이. 저리 10g. 오! 20g. 자, 다시. 60. 너무 무거운 친구는 가벼운 추를 실어 보세요. 80. 내가 만든 배에 추를 몇 g까지 실을 수 있었나요? 0g. 아, 없나요? 정말? 10g, 20g, 30g, 40g, 100g, 100g보다 더 많이 실었다. 오,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리 볼까요? 여기 추를 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실어야 배가 잘 가라앉지 않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추를 실었다. 손 들어 보세요.
네. 안전하게 물건을 실었어요. 내리세요. 자. 우리가 배의 앞쪽에 물건을 많이 실으면 배의 앞부분이 물에 많이 잠기게 돼요. 만약에 배의 뒤쪽에다가 물건을 많이 실으면 배의 뒷부분이 물에 많이 잠기게 되겠죠? 배 전체에 물건을 많이 실으면 배 전체가 고루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를 탈 때도 물건을 골고루 실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웠나요? 네. 여러분들이 즐거웠다니까 선생님이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를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안녕!